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있습니까?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인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어제와 같은 하늘입니다. 어제와 같은 방입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반복이 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익숙함이 편안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반복이 나를 잠들게 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되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무언가 조용히 꺼져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 안에 살아있음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변화가 고통스럽다는 건 압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두려움, 낯선 길을 걷는 불안함, 그것이 고통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S. 루이스는 쉬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9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전쟁터에 나갔고 총상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9살의 상실 앞에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속 글을 썼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였을까요? 멈추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까? 사람이 너무 상처를 줘서 힘들었습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었습니까? 그것도 물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 하고 싶은 것을 참았을 때의 고통, 변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멈췄을 때의 고통. 그 고통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갑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남습니다. 60대의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대에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말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그래서 그냥 뒀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아쉬움. 그게 바로 변화하지 않은 고통입니다. 시작했다가 잘 안 됐으면 해봤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하지 않으면 왜 안 했을까라는 후회만 남습니다. 후회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경험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어떤 것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변화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입니다. 시작했다가 못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늦게 시작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발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을 것입니다. 많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실패가 당신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실패도 당신을 끝내지 못합니다.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서 껍질을 깨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안에서부터 밀어내야 합니다. 어둡고 차가운 땅을 뚫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그냥 씨앗으로 남습니다. 땅 속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성장의 고통은 씨앗이 껍질을 깨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꽃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깨지지 않은 씨앗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했어야지.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잘 됐을 텐데.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젊을 때 시작하면 시간이 많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젊음은 시간을 줍니다. 나이는 깊이를 줍니다. 어떤 것이 더 값진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본에는 모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 오키나와의 노인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모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혼자 변화하는 것은 외롭습니다. 혼자 성장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함께라면 다릅니다.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성장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함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반드시 불편합니다. 몸이 거부합니다. 마음이 저항합니다. 이게 맞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할까? 이 불편함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불편함을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어색하던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렵던 것이 친숙해집니다. 세 번째는 당연함입니다. 익숙함을 지나면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변화한 당신이 그냥 당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불편함이 신호인 줄 모르고 실패의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참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 참음이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은 것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끔 밤에 올라옵니다. 잠 못 드는 새벽에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것이 변화하지 않은 고통입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고통입니다. C.S. 루이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는 평생 글을 썼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것도 그가 40대 이후였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전쟁을 겪었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었고, 학문의 길에서도 숱한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썼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속 변화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계속 씁니까? 이미 충분히 이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멈추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멈추는 것이 더 두렵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다고 느낍니다.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조심스러움이 지나쳐서 마비가 됩니다. 조심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 삶이 너무 좁아집니다. 방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만 있으면 방이 온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 방 크기로 줄어들 때 그것이 안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입니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가던 길 말고 오늘은 다른 길로 걸어보십시오. 매일 먹던 것 말고 오늘은 다른 것을 먹어보십시오. 매일 켜던 채널 말고
오늘은 다른 채널을 틀어보십시오. 그 작은 다름이 뇌를 깨웁니다. 그 작은 새로움이 감각을 살립니다. 그 작은 변화가 성장의 시작입니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어제와 다른 무언가를 했습니까? 오늘 당신은 어제와 다른 무언가를 생각했습니까? 오늘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졌습니까? 그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나무는 매년 나이테를 만듭니다. 봄, 여름에는 넓은 나이테가 만들어집니다. 가을, 겨울에는 좁은 나이테가 만들어집니다. 좁은 나이테는 성장이 멈춘 게 아닙니다. 다음 성장을 위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지금이 혹시 좁은 나이테의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단해지는 중입니다. 다음 봄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나무는 겨울에도 춥지 않습니다. 살아서 봄을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할머니 모세, 그라마 모세라고 불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78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농장 일을 하다가 손이 굳어 자수를 놓지 못하게 되자 붓을 잡았습니다. 10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78세에 시작해서 101세까지 23년을 그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몇 살입니까? 78세보다 젊다면 당신에게는 아직 23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뇌는 평생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뇌는 더 풍부해집니다. 80세의 뇌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70세의 뇌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뇌가 아닙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설렘은 같은 감각입니다. 새로운 것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 두근거림을 두려움이라고 이름 붙이면 도망치게 됩니다. 그 두근거림을 설렘이라고 이름 붙이면 다가가게 됩니다. 같은 감각입니다.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새로운 것 앞에서 두근거릴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 내가 설레는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의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완벽주의입니다. 잘할 수 있을 때 시작하겠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 조건이 맞으면 시작하겠다. 그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부족한 채로 시작합니다.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틀리면서 고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준비가 덜 됐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적어 보십시오. 적힌 글씨를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으로만 있을 때와 글로 쓰였을 때가 다릅니다. 글로 쓰인 소망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계획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봐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릴까 봐서입니다. 몸은 늙어도 의지는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느려져도 마음은 느려지지 않습니다. 의지가 살아있는 한 성장은 계속됩니다. 인간의 삶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봄은 태어나서 배우는 시간,
여름은 일하고 만들어가는 시간, 가을은 거두고 나누는 시간, 겨울은 쉬면서 깊어지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가을과 겨울을 두려워합니다. 끝이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장 풍성한 계절입니다. 여름 내내 땀 흘린 것들이 드디어 빛깔을 내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봄을 품는 계절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입니까?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변화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다른 생각, 어제보다 조금 다른 행동, 어제보다 조금 다른 선택, 그 조금들이 쌓입니다. 하루에 조금은 작습니다. 한 달에 조금은 느껴집니다. 1년에 조금은 놀랍습니다. 10년에 조금은 당신을 바꿉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사람과 매일 그대로인 사람은 10년 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조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주름이 깊은데도 웃음이 맑은 사람, 몸이 불편해도 뭔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럽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후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행동의 후회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또 한 가지는 비행동의 후회입니다. 그때 왜 말을 못했을까? 그때 왜 시작을 못했을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동의 후회보다 비행동의 후회를 더 아파한다고 합니다.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집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후회보다 지금의 도전이 낫습니다. 어느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회사를 다녔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갔습니다. 그러다 몸도 마음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타 배우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기타를 어떻게 배워? 그런데 손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이라도 와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구경만 하려 했는데 선생님이 기타를 쥐어줬습니다. 코드 하나를 짚어봤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주 기타를 배우러 갑니다. 손녀와 함께. 성장은 결과가 아닙니다. 기타를 잘 치게 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기타를 잡으러 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붓을 드는 것이 성장입니다. 새로운 길을 잘 걷게 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로 발을 내딛는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창피함입니까? 남들의 시선입니까? 그 두려움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기타를 못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못 치는 겁니다. 그림이 형편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편없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작습니다. 막연히 두려울 때가 가장 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성장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원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성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다. 성장의 고통은 위로 가는 고통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고통은 제자리에 있는 고통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면 위로 가는 고통을 택하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줄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루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날들을 어떻게 채우고 싶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날들로 채우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다른 날들로 채우겠습니까? 그 선택이 삶의 질을 만듭니다. 그 선택이 마지막 순간의 표정을 만듭니다. 행복한 노년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행복한 노년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계속 배우고 있는 것.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지 아픈지가 완전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많은지 적은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배움은 뇌를 살립니다. 배움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배움은 이유를 줍니다. 배움은 내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처음 배운 게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이 오래됐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성장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성장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진 것,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능한 성장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야만 가능한 성장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챕터의 첫 줄입니다. 그 챕터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이 나이에 머리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이에도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까? 한 글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한 글자가 삶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변화가 두렵습니까? 성장이 두렵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은 정상입니다.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날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그냥 반복되는 하루들, 하고 싶었던 것들이 하지 못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이 맞습니다. 성장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딱 하나만 새로 시작해 보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천천해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그 하나가 당신의 오늘을 바꿉니다. 그 오늘이 쌓여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 내일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